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 관리, 정상 관리, 실적 보고서, 반환 관리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산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 2개월을 정산의 기간으로 보고 있고 2개월 안에 실적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반납금을 이체하면 징수 요청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건 정상관리 흐름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을 하는 경우는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사업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시작하여 25년 9월에 끝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2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25년도 1월부터 집행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름도를 보시면 보조사업자가 2월 신청을 하면 보조사업 담당자께서 2월 검토 및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2월 신청 후 검토 및 승인을 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신청 검토 메뉴로 접속하여 조건 선택 후 조회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2월 신청 목록이 확인되고 해당 건을 클릭하면 사업비 잔액 정보와 2월 신청 사유가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승인이나 반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2월은 2월, 제2월까지 가능하니 본격적인 사업일 경우 날짜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월 관리였습니다. 다음은 정상 관리입니다. 흐름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집행 내역을 마감하고 반납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반납은 계좌의 이자와 수익금을 보태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집행 내역을 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상시 집행 점검과 동일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 후 정상적인 사업비라고 하면 검토 완료를 하시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 요청을 하면 보조사업자가 해당 내역에 대해 보완을 하고 결과를 다시 등록합니다. 그리고 나면 보완 완료한 건을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검토 완료 후 정산 완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산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확정해 주시고 이후에는 사업자가 반납금을 이체를 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자가 반납하는 금액은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이자,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반납 이체를 하고 나면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징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상관리 흐름도였습니다. 먼저 집행내역 검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로 접속 후 조회 조건 입력 후 조회하여 집행 마감인 상태의 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상 검토 진행 상태가 미검토인 상태 건을 클릭하여 집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만약 보완 완료 상태인 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완 요청 건에 대해서 보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건입니다. 미검토를 클릭하면 보조사업자의 집행 내역과 재원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 내역 검토 후 의견을 입력하는데 만약 보완 요청이라고 하면 정상 검토 의견에 해당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는 집행 금액이 자동적으로 불인정 금액으로 세팅되는데 부분 불인정 금액으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 내역에 대해 정상적이라고 하면 검토 완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다 확인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집행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집행권을 확인하고 결과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우측 하단에 정산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 자료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정산 마감이 가능한 상태는 검토 완료와 보완 요청, 보완 불가입니다.
보완 요청과 보완 불가는 보조사업자가 보완 요청권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거나 보완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집행 금액은 불인정 금액으로 세팅되며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 마감이 불가능한 상태는 미검토와 보완 완료건입니다. 미검토는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고 보완 완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산 마감을 하게 되면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 목록 조회에서 조건 선택 후 조회하여 정산 마감한 보조사업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 세부 내역에서 정산 결과 재원별 금액을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정산 마감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검토해 주시면 되는데 실적 보고서 심사 메뉴에서 조건 입력 후 조회하여 실적 보고서 진행 상태가 제출인 건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기본 현황 탭은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목적, 추진 방법, 추진 실적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 대비 실적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제출했던 세부 계획 대비 실적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탭입니다. 사업 성과 탭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며 보조사업자가 중요 재산을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산보고서 탭을 클릭하면 하단에 5개의 탭이 확인되고 각각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검증 결과 탭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결과를 등록하는 항목입니다. 기준은 3억 원 이상일 때 진행하지만 지자체에서 3억 원 이하도 검증 보고서를 받고자 할 때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증은 민간 회계사가 직접 보태미에서 검증 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검증 보고서 출력 버튼이 보이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회계사가 직접 보태미에서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보고서 파일을 받아 추가한 경우는 검증 보고서 출력 버튼은 보이지 않고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서입니다. 검증 결과는 사업에 대한 검증이었다면 이 부분은 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상 여부가 표기되는데 기준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관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 탭입니다. 작성 목록에 필수 사항을 비롯한 모든 항목들이 작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토한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한다면 하단의 승인 전자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 후 결제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실적 보고서 승인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대상은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이자, 수익금이며 이 금액들을 보조사업자가 예치계좌로 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치단체에서는 예치계좌에서 징수계좌 혹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세입계좌로 이체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반환관리라고 합니다. 먼저 해당 메뉴에서 조회 조건을 조회하면 사업 목록이 나오고 정산 진행 상태가 정산 마감, 실적 보고서 승인 상태가 승인인 사업을 클릭하면 반환 세부 내역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반환 상태가 확인되는데 반환 진행 상태는 보조사업자가 예치계좌로 이체된 상태이고 징수 상태는 예치계좌에서 징수계좌로 이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상태는 반환 이체 완료이며
징수 형태 값이 비어 있으므로 징수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메뉴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기존에 등록되었던 내용이 확인되며 신규 등록을 하려면 우측 하단의 징수 요청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환 대상 구분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잔액 불인정 금액을 당해 연도에 반납한다라고 하면 이유조에서 지출 반납 고지서를 발행하고 다음 연도에 반납한다라고 하면 세외 수입에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자나 수익금은 연도에 상관없이 세외 수입 시스템에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징수 요청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징수 대상 사업 조회에서 반환 대상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잔액과 불인정인지 혹은 이자나 수익금인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단의 징수 대상 목록에서 보조사업자가 반환 완료한 건을 선택 후 우측 하단의 10원 미만 금액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10원 미만 금액까지 포함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는 포함, 각 개별로 절사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개별 절사, 선택한 금액의 총 합계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 처리하고자 할 때는 총액 절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수하고자 하는 입금 계좌를 입력하시고 예금주 조회를 하고 난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계좌가 있다라고 하시면 자주 쓰는 입금 계좌를 클릭하여 해당 계좌를 선택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징수 요청 아이디가 생성되며 아이디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확인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 후 전자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한문이 표출되고 내용을 입력하시고 필요에 따라 파일 추가를 하신 후 기한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한이 승인되고 나면 징수 이체 담당자가 앞서 등록한 계좌로 이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승인되면 이체 담당자가 징수 이체 요청 조회 메뉴로 접속 후 징수 요청 일자를 선택하시고 조회하여 이체할 건을 선택합니다. 이때는 전자결제 값이 결제 완료인 경우에만 이체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하단의 이체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정산자료관리입니다. 광역에서 기초로 보조금을 투입하여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 자료를 생성하고 그 자료를 광역으로 보내는 업무입니다. 먼저 기초에서 해당 메뉴로 접속하여 조회 조건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 보조 사업 내역이 확인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 후 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생성되고 하단의 재원별 정산 내역 목록에서 생성된 정산 자료를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에서 광역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이제는 광역에서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조건 선택 후 조회하여 정산 자료가 생성된 내역을 선택하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승인이나 반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산 자료 관리였습니다. 이것으로 정산 관리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